시골에서 왔다며? 근데 뭐, 태권도도 한다고? 목소리에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품새나 추는 춤이 무슨 격투기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권도는 훌륭한 무술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줘. 비웃음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겨뤄봐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현준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다음 달 학교 축제 격투기 토너먼트에서 붙어보자고요. 현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그렇게 한 달 후 대회가 시작되고 1회전 지우의 상대는 덩치가 지우보다 훨씬 컸죠. 상대가 펀치를 날리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른 스텝과 날렵한 회피, 그리고 한 발에 축을 두고 빠르게 몸을 돌려서 끼압! 주인공 지우는 대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백산 자락에 자욱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도장 안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지도 않고 정확한 동작으로 품새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발차기가 흐트러졌다. 다시. 박무성 관장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16살. 또래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그녀에게 새벽 수련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도장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모습들이었죠. 지우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벽에 자신이 사진도 걸리기를 꿈꾸며 지우야, 이제 그만하고 아침 먹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둘은 도장 뒤편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났죠. 할아버지, 제가 서울 가면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겠어요? 밥숟가락을 들던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날아온 합격 통지서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전국 태권도 대회 금메달, 그리고 서울 명문 한성고등학교 체육 특기생, 전액 장학금.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큰 무대로 나가는 걸 보는 게 할아버지 소원이었단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이제 그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서울 가서도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마라.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순간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물결 높이 솟은 빌딩들, 매캐한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어요. 가방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었죠. 한성고등학교의 정문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 외제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촌스러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기숙사 방문을 열자 누군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안녕. 너가
새로 온 룸메이트구나? 나는 서연우야.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소녀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와, 손에 굳은 살이 엄청나네. 운동선수야. 농구? 배구? 아, 태권도요. 태권도? 대박 멋있다. 연우의 진심 어린 반응에 지우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태백산 자락의 별이 더 그리웠어요. 할아버지는 지금쯤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실까? 침대에 누운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편견과 시련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첫 등교일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감색 치마에 주름을 펴고 또 폈죠. 평생 체육복과 도복만 입던 그녀에게 교복은 낯선 갑옷 같았습니다. 지우야, 준비됐어? 연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응, 거의 다 됐어. 지우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연우가 방으로 들어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완벽해. 진짜 예쁘다. 긴장하지 마. 하지만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학생들,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지우는 잠시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문을 여는 순간 25쌍의 눈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자, 새로 전학 온 친구야. 인사해 보렴. 지우가 칠판 앞에 섰어요. 목이 바짝 말랐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강원도 태백에서 온 박지우입니다. 태권도 특기생으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킥킥거림을 시작으로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어머, 사투리 대박이다. 태백이 어디야? 탄광 있는데 아니야? 태권도? 요즘 누가 태권도 해? 속삭이는 소리들이 칼날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억양이 그렇게 이상했나? 태백이 그렇게 촌스러운 곳인가? 조용. 박지우는 저기 빈자리에 앉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린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는 순간 앞자리 여학생이 돌아봤습니다. 진짜 태백에서 왔어? 와, 신기하다. 거기 곰 나온다는 거 진짜야? 순진한 호기심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지우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판의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어요.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드디어 체육 시간. 지우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자 조금은 편안해졌죠. 하지만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체육관 중앙에는 거대한 팔각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MMA 동아리의 시범 경기가 한창이었죠. 자, 모두 주목.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교 자랑
MMA 동아리의 시범을 보겠다. 이준호 체육교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0대 중반이 그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죠. 팔뚝에는 파이터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봐라. 저게 진짜 격투기지.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케이지 안에서는 두 선수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상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그라운드에서 포지션 싸움이 벌어졌죠. 팔을 꺾고 조르기를 시도하고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탭 아웃. 한 선수가 항복했어요. 승자가 일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지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실전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태권도와는 확실히 달랐죠. 어때? 멋있지? 체육 선생님이 극이양양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너가 박지우구나. 태권도 특기생이라고 들었어.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어요. 숨이 턱 막혔죠. 이 교사가 케이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태권도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무술이야. 규칙에 묶여 있고 실전성도 떨어지지. MMA가 대세야. 종합격투기, 무제한 격투. 이게 진짜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그저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고 승리한 선수가 걸어 나왔어요. 큰 키에 균형 잡힌 몸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죠.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고했어, 현준아. 이 교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역시 강현준이야. 작년 전국 주니어 MMA 대회 우승자잖아. 집도 재벌인데 싸움까지 잘해. 사기 캐릭터네. 지우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현준, 대기업 회장의 손자이자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자, 그리고 MMA 동아리 회장. 현준이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천천히 다가온 현준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품질을 검사하듯이. 신입생? 시골에서 왔다며? 목소리에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 태백에서 왔어요. 태권도 한다고? 예. 현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죠. 품새나 추는 춤이 무슨 격투기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권도도 훌륭한 무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용기를 냈어요. 현준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줘. 내 훌륭한 태권도를. 비웃음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현준이 돌아서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가자. 시간 아깝다. 체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우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울 수는 없었죠. 방과 후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태권도부 도장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상상했어요. 활기찬 기합 소리, 열정적인 선배들, 벽을 가득 채운 트로피들, 태백의 작은 도장과는 다른 큰 무대의 모습을.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상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텅 빈 도장, 먼지가 쌓인 바닥, 구석에 서울로 품새를 하는 학생이 고작 5명뿐.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서울 명문고의 태권도부라고? 신입생이야? 나이든 3학년 선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낡은 도복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박지우입니다. 박지우? 혹시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른 부원들도 하던 동작을 멈추고 다가왔죠. 맞아요. 대박. 드디어 우리 부에도 에이스가. 한 2학년 선배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태권도부는 이게 전부예요?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3학년 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절반이 MMA로 옮겼어. 왜요? 더 인기 있고 취업도 잘 되거든. 요즘 태권도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 주장이 벽을 가리켰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의 날짜들. 한때는 영광스러웠을 그 순간들이 이제는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태권도를 사랑하니까. 막내로 보이는 1학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묻어났죠. 지우는 도장을 둘러봤습니다. 갈라진 매트, 녹슨 샌드백, 깨진 거울. 이곳은 도장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서울 생활인가?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지우는 연우와 함께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 연우가 속삭였어요. 지우도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최성민 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로 위압감을 풍겼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표정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한성고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죠. 우리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합니다. 내년부터 한성고는 MMA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MMA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미래의 격투기 스타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점점 열정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이를 위해 학교 시설을 전면 개편하고 최고의 코치진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의 다음 말에 지우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인기 운동부는 정리될 예정입니다. 태권도부도 포함해서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 태권도부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3학년 주장이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에게 태권도부는 단순한 동아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꿈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었을 테니까요. 3년 동안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무슨, 지우의 입에서 말이 새어 나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죠. 강단 위의 교장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처럼. MMA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은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체육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죠.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흥분한 표정이었죠. MMA 특성화라니 멋지지 않냐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지우야, 괜찮아? 연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안 괜찮다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녁 기숙사 방.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지? 태권도로 더 큰 무대에 서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기 위해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기회조차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의 목소리로는 걱정만 끼칠 테니까. 지우야, 밥은 먹었어?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었어요. 태권도부가 없어진다니 정말 너무하다. 연우가 분개했어요. 지우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어요. 어쩔 수 없지. 시대가 변하는 건 그래도 전통도 중요하잖아. 연우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태권도는 이미 과거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잠든 후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화려하고 높은 곳, 자신이 꿈꾸던 큰 무대의 상징 같은 것. 하지만 이제 그곳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좌절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오기였을까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픔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권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전통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그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태백산 정심도장에서 흘린 땀방울들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리고 자신의 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싸주신 김밥과 계란말이, 단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시골 도시락? 강현준이 친구들을 이끌고 다가왔어요. 그의 입가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현준이 지우의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촌년은 다르네. 급식도 안 먹고 이런 걸 싸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현준의 친구가 가로막았어요. 그러게 태권도나 하는 애가 뭘 알겠어? MMA가 뭔지나 알아? 품새나 추는 게 무슨 격투기냐고. 진짜 싸움은 MMA지. 비웃음이 커져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태권도가 품새만 추는 춤이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겨뤄보자.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 학교 축제 격투기 토너먼트가 있다고 들었어.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 현준의 친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도전을 받은 것이죠.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현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태권도부는 알아서 해체하는 거야.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이기면 태권도부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하. 네가 날 이긴다고? 현준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방과 후 태권도부 도장. 지우가 토너먼트 참가를 선언하자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야, 강현준은 작년 주니어 MMA 대회 우승자야. 너무 위험해. 3학년 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부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우리가 도울게. 함께 훈련하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5명뿐인 작은 부대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죠. 서울 생활은 어떠니?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곧 시합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시합이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권도부가 없어질 위기라는 것, MMA 선수와 맞붙게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건 도전이라는 것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진정한 승부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예, 내가 지키려는 게 뭔지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태권도의 정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새벽 4시. 운동장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발차기, 품새, 스텝, 반복, 또 반복.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은 계속됐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굳은 살이 되었죠. 온몸이 쑤셨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태권도부 선배들과 연우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MMA 영상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짰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죠. 지우야, MMA는 그라운드 기술이 중요해. 넘어지면 불리하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해. 발차기 속도를 더 높여야 해.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야. 하나하나 조언을 새기며 지우는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이 계속됐어요. 저 촌년이 진짜 강현준이랑 붙는데 병원에 실려갈 텐데. 뒷담화가 들렸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훈련과 준비뿐이었죠. 토너먼트까지 2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우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날 밤 지우는 도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품새를 반복하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태권도를 가르쳐 주던 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던 목소리. 할아버지, 저 할 수 있겠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축제 당일 아침 일찍부터 학교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성고 격투기 토너먼트.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관중석은 학생들로 빼곡했어요. 함성과 휘파람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중앙에는 팔각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격투기 경기장 같은 모습이었어요. 지우야, 연우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태권도부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믿는 건 너뿐이야. 주장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른 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간절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꼭 지킬게요. 토너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전. 지우의 상대는 MMA 동아리의 2학년 선수였어요. 덩치가 지우보다 훨씬 컸죠.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펀치를 날리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른 스텝, 날렵한 회피, 그리고 얍, 번개 같은 돌려차기가 상대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대가 비틀거렸어요.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발차기가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죠. 승자 박지우. 심판의 선언에 체육관이 술렁였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으니까요. 준결승전까지 지우는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태권도의 빠른 발기술과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했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MMA 동아리의 부회장이었어요. 실력이 만만치 않았죠. 경기 중반 지우는 그라운드로 끌려갔습니다. 상대가 위에서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파 입술에서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권도부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순간의 틈을 노려 지우가 빠져나왔어요. 다시 일어선 그녀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뒤돌려차기, 내려차기,
이어지는 콤보 공격. 상대가 무너졌습니다. 힘겹게 얻은 승리였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연우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태권도부 선배들도 환호했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드디어 결승전. 체육관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와 현준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진짜를 보여줄게. 현준이 파이팅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복싱, 레슬링, 주짓수를 모두 섭렵한 종합격투기 선수다운 모습이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현준이 돌진했습니다. 빠른 잽과 로우킥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간신히 피했지만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강해, 정말 강해. 이전 상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타격, 클린치, 그라운드 모든 영역에서 위협적이었죠. 1라운드는 현준이 우세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밀렸어요. 관중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2라운드 현준의 태클에 지우가 넘어졌습니다. 그라운드 파운딩이 시작됐어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어때? 이게 현실이야. 현준이 위에서 외쳤어요. 순간 지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호랑이 품새를 기억하니? 호랑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노리지. 어린 시절 눈 내리는 도장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처럼 낮게 웅크리고 순간의 기회를 노리는 자세. 지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드를 올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준이 큰 펀치를 날리려는 순간 지우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어요. 3라운드. 이제 지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현준이 지쳐가는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빠른 발놀림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태권도 특유의 리듬감 있는 공격이 이어졌죠. 현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분명 우세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준이 다시 태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며 피하고 동시에 무릎을 올렸어요. 현준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죠. 크억. 현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도약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360도 회전시키며 호랑이의 일격, 뒤우리기가 현준의 머리를 스쳤어요.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였습니다. 쿵! 현준이 매트에 쓰러졌어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자, 박지우. 심판의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지우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연우와 태권도 부원들이 케이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웃으며 지우를 안았어요. 현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과 인정이 담겨 있었죠. 너 정말 강하구나. 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그 손을 잡았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최성민 교장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무술이 얼마나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는지를요. 체육관에 또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태권도를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지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통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고, 편견을 깨뜨린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지우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현준이었습니다. 괜찮아? 현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선배는요? 나도 괜찮아. 그보다 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우가 놀랐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와 태권도를 무시했던 것, 시골에서 왔다고 놀렸던 것, 다 사과할게. 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이렇게 진심을 보이다니. 지우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함이 뭔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아침 조회, 최성민 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어제 토너먼트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전통과 현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부는 유지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태권도부와 MMA 동아리를 통합하여 한성고 통합무예부를 창설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무술이 함께 교류하며 발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권도부 선배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일주일 후 새롭게 단장된 도장, 한쪽에는 태권도 수련 공간이, 다른 쪽에는 MMA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호 존중, 함께 성장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준호 교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태권도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예. 저요?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태권도를 무시하던 선생님이 배우겠다니요. 그래, 너를 보고 깨달았어. 진정한 무예인이 되려면 다양한 것을 배워야지. 이 교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태권도 부원들이 MMA 기초를 배우고 MMA 선수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와, 태권도 발차기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그래플링 기술도 정말 실용적이네요. 도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무술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현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호랑이 품새라고 했지? 그거 좀 가르쳐 줄래? 어제 내가 했던 그 기술 정말 멋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품새를 시작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된 것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지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 우리 고향에 오지 않을래요? 할아버지 도장에서 특별 수련을 하면 어떨까 해서. 통합 무예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산속 도장이라니 완전 영화 같은데. 가고 싶어. 진짜 전통 수련이 뭔지 배워보고 싶어. 좋아. 나도 갈게. 지우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 여름방학이 되자 20명의 학생들이 태백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와, 여기가 지우가 자란 곳이구나. 연우가 감탄했어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심 태권도장에 가자 박무성 관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학생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친구들이 제 학교 친구들이에요. 지우가 한 명 한 명 소개했습니다. 현준이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강현준입니다. 지우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반갑다. 일주일간의 특별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산 정상에서의 일출 맞이, 계곡물에서의 호흡 수련, 숲속에서의 품새 연습, 도시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숨을 고르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거라. 박무성 관장의 가르침은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관장님, 무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예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란다. 수양이지. 자신을 이기고 남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예의 길이야.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너희가 만든 통합무예부 참 좋은 시도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더 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로움이지. 수련 마지막 날,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시연했습니다. 태권도와 MMA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품새였어요.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녀가 이룬 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문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 학생들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리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성고 통합무예부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 그것은 단순한 운동부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 모델이었죠. 전국 대회에서 통합무예부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권도와 MMA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지우와 현준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 3년 후 졸업식, 지우는 체육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분명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한국 무예 교육자가 되는 것.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만이 아닌 마음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현주는 스포츠 경영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 역시 꿈이 있었어요. 전국에 통합 무예 도장을 만들 거야. 누구나 편견 없이 무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졸업식이 끝난 후 지우는 학교 도장에 들렀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토너먼트에서 악수하는 지우와 현준,
태백산 수련 때의 단체 사진, 전국 대회 우승 순간, 그리고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글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겨루되 미워하지 말고, 이기되 교만하지 말라.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친구를, 이해를,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